안녕하세요. AWS 장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AWS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AWS 자격증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신 토픽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빌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자격증에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쭉 자세히 가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내용은 AWS의 공인 자격증에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AWS 자격증 시험이 무엇이냐? AWS 자격증 시험은 AWS에서 주최하는 AWS 클라우드 능력 및 기술에 대한 검증 시험이에요. 그래서 총 4단계로 구분하면서 총 12가지 종류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제가 차차 알려드리기로 하고, 일단 왜 따야 되는가? 이 자격증 시험을 왜 봐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객관적인 지식의 증명이에요. 사실 AWS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물론 면접 같은 데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러분의 지식을 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이력서라든지 단순히 볼 수 있는 걸로 여러분의 AWS 경험 및 지식 척도를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의 AWS 지식 수준을 알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면접이라든지 혹은 이력서라든지 혹은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여러분께서 AWS를 난 이만큼 알고 있어, 혹은 AWS에 대해서 난 이만큼 익숙해, 이런 것들을 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이정표기도 한데요. AWS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AWS 공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굉장히 좋은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목표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해 나가면은 여러분께서 AWS를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필요한 지식들을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랑 맞닿아서 좋은 공부 수단이긴 한데, 실제 사용 사례 위주의 합리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공부하는 게 전혀 의미 없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도움이 되고 실전에서 활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AWS 서밋 등에서 자격증 라운지 운영 등 AWS 자체에서도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 매우 많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모든 자격증, 12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면 AWS에서 골드 자켓을 제공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여기 보시는 거는 AWS 이번 서밋, 2024년 서밋의 서티피케이션 라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다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이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기준으로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든지, 혹은 자격증 전용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12개 자격증을 다 취득하셨다, 그럼 이런 식으로 크게 행사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자켓도 선물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AWS에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로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APN, 아마존 파트너스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MSP 같은 경우에는 회사 차원에서 필요로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PN, AWS 파트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일종의 AWS 파트너사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티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셀렉트 티어에서 가능한 것들, 어드밴스 티어에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티어를 올리기 위해서는 회사별로 이렇게 자격증을 몇 개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셀렉트 티어에서는 몇 개, 어드밴스 티어에서는 무슨 수준의 몇 개, 프리미어 티어에서는 몇 개,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회사의 재직 중인 인원이 몇 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겠죠. 이런 식의 간접적인 혜택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영상은 제가 약간 어그로성인 제목이 있긴 한데, 이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AWS 자격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펀더멘탈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AWS가 소개하는 거는 6개월의 기초 현업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건 그냥 공부로 취득 가능한 레벨입니다. 실제로 AWS를 쓰지 않아도 공부로, 지식으로만 접근을 해도 어느 정도 합격이 가능한 수준의 자격증들이고요. 클라우드 프랙티셔널 그렇고 AI 프랙티셔널은 AI에 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이 어소시에이트, 우리가 줄여서 어소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1년의 문제 해결 및 AWS 사용 경험이 필요하다고 AWS에서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총 5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구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의의는 없습니다. 이것을 실제 실력으로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AWS를 활용하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페셔널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보통 줄여서 프로라고 부르죠. 요거는 2년 이상의 AWS 사용 설계, 운영, 문제 해결 경험이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2년은 좀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요것을 경험으로만 풀 거면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혹은 2년에 꽉꽉 채운 이런 문제 해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볼 것도 많고 내용도 방대하고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지식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거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준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는 각각의 AWS 토픽에 대해서 딥다이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 보안, 그리고 머신러닝 이거에 대해서 딥다이브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이 5년 이상의 AWS 경험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 분야의 심화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상 난이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프로페셔널 자격증이 더 높고 요거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특히 머신러닝 스페셜티 자격증에 관해서는 AWS보다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실 정도로 머신러닝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4단계 자격증이 있고 총 12개의 자격증이 존재합니다. 그럼 자격증 시험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느냐? 일단 모두 객관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단계에 따라서 다른 문항과 숫자와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펀더멘털 단계는 문항 수는 총 65문항이고 일단은 90분 기준으로 문제당 1.38분이 필요합니다. 합격 점수는 700점, 1000점 중에 700점이고요. 그래서 비용은 약 100불인데 여기서 시험 시간 30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께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즉 영어가 제2언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30분을 추가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원론적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는 65문항이고 총 130분이 주어져서 문제당 2분입니다. 그리고 합격점은 720점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150불. 프로페셔널은 75문항이고 180분이 주어지는데 여기다가 30분 더 추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1000점 중에 750점을 맞아야 되고 비용은 300불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셜티는 다시 65문항 170분이 주어지는데 일단 문제당 2.6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75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비용은 300불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각 단계당 몇 분이 주어진지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30분 정도를 추가하시면 되고 다른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실전 지향적인 문제이며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해서 계속 시험 문제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옛날 지식들보다는 최신 지식들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AWS는 아시다시피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AWS에서도 가장 최신의 지식들을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계속 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최신 지식을 계속 알고 계신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시험 범위라든지 내용들을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서는 이렇게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Professional의 시험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컨텐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험 내용에 대해서 도메인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지 이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길죠. 그래서 알아야 될 지식도 굉장히 방대한 프로페셔널 시험답게 굉장히 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문제 범위를 다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두 다루면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공식 문서에 있는 걸 보시라 정도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펀더멘털 시험은 이런 식이에요. AWS 어떤 서비스가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간소합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이 바로 펀더멘털 수준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소시에이트 문제가 되면 조금 더 길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실전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은 이 정도 분량의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고 보기도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읽고 이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올바른 답인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시험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요. 이 상황 자체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맞는 보기들도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4분에서 3분 정도의 이걸 푸셔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문제당. 물론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습니다. 시간이 아예 모자란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압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스페셜티 문제는 역시 스페셜티답게 각각의 지식에 대해서 딥다이브해서 물어보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보안 서큐리티 시험 문제의 예시 문제예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제가 퍼온 게 아니라 AWS가 직접 샘플 문제라고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바로 스페셜티 문제 형식입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시험이랑 스페셜티 시험은 조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어떤 자격증들 내가 목표로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한 목표는 AWS Solutions Architect Associate 요 자격증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 계시던 간에 요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물론 얼마만큼 이제 업계 깊이 계시냐, 그래서 난 그냥 단순한 PM이야, 단순한 디자이너야, 이런 분들이라면 이게 필요 없겠지만 개발과 관련돼서 AWS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목표로, 이 자격증을 최초로 목표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데브옵스든 솔루션스 아키텍트든 백엔드 개발자든 프론트엔드 개발자든 일단 모든 분들이 이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면은 일단은 성공적으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AWS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모두 커버하면서 AWS를 다루기 위한 기초 지식을 모두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루트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WS 자격증은 일종의 테크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I가 아니란 가정하에 일단 클라우드 프랙티셔널을 먼저 취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소시에이트 레벨의 자격증들을 취득하게 되고, 요걸 취득하게 되면은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문 분야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스페셜티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보통이고요. AI와 관련돼서는 이제 비슷한 테크트리긴 한데 AI 루트가 좀 따로 있죠. 이런 식으로 AI 프랙티셔너, 머신러닝 엔지니어, ML 스페셜티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게 되는데요. 요건 제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걸 먼저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아예 요걸로 점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목표로 하되 그 과정에서 요걸 취득하실 수도 있고 요걸 바로 도전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자격증 목록은 이렇습니다. 기획자, PM 혹은 관계자가 아니다. 근데 난 AWS를 알고 싶고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일반적인 개발자다. AWS를 알고 싶은 개발자고 AWS를 활용해서 개발 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디벨로퍼 어소시에이트와 솔루션스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 이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솔루션스 아키텍트다. 그러면은 목표로 하는 거는 이 두 프로페셔널 자격증을 모두 취득을 하시고 네트워킹 스페셜티까지 저는 목표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 데브옵스 엔지니어다. AWS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개발자들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자격증들 모두를 여러분께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AI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알고 싶다. AWS에서 AI를 운영하고 있고 MLOps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AI 프랙티셔너, 머신러닝 엔지니어, 머신러닝 스페셜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AWS에서 충분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AWS에서 각 경로별로 어떤 자격증들을 취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미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 텐데 이 문서를 보시면은 여러분의 경력에 따라서 어떤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요거를 따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어떤 과정을 거치시든 일단은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를 목표로 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13세 이상일 것 요걸 제외하고는 사전 요구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 단계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그 다음 걸 취득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께서 모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그리고 여러분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WS 트레이닝에서 여러분께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회사가 피어슨 뷰예요. 그래서 피어슨 뷰에서 이런 자격증 시험을 전담을 하고요. 시험 시작 24시간 전까지는 연기나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연기는 최대 2번까지 가능한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신분증은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영문 이름과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신분증에 여러분의 영문 이름과 사진이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권이라든지 요즘은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영어 이름과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영문 이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혹은 신용카드라든지 여권 같은 것들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일단은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완료했다. 그러면은 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일 저녁에 메일로 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프랙티셔너 같은 시험, 펀더멘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끝나자마자 합격, 불합격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언어 선택이 가능한데요. 한국어 시험 선택 시 영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한국어 시험을 선택하면 영문 확인이 가능하지만 영문을 선택했을 때는 한국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문 문제가 조금 더 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선택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나오지만 영문 문제를 선택하시면 영문의 가장 최신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케바케겠죠. 여러분께서 뭐 사례 위주로 혹은 여러 가지 정보들 위주로 공부하셨다면은 조금 더 정보에 맞는 이런 시험이 맞을 거고, 나는 지식에 자신 있다, 계속 최신의 트렌드가 반영된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영문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는 이걸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30분 추가 시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시간에 30분을 추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거기 때문에 30분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험이 가능해요.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온라인에서 등록 후에 지정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장별로 응시 가능 날짜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최소 일주일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시험장을 선택을 하시면은 어느 시각에 볼 수 있는지가 이렇게 스케줄이 떠요. 그래서 그 스케줄이 금방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원하는 시험 날짜 일주일 전, 저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온라인에서 등록 후에 온라인으로 이제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스터디룸 등에서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그 약간 수도권이 아닌 혹은 도시 먼 곳에서 살고 계시다, 집 근처에 혹은 갈 만한 거리에 시험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 전 예약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는 오프라인에서 시험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시험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웹캠이랑 마이크랑 스피커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전용 클라이언트도 설치해야 되고요. 이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도 종료해야 됩니다. 카톡이라든지 슬랙이라든지 크롬 같은 거 전부 다 종료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 공간에 반드시 혼자 있어야 되면서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의구심이 드는 물건은 가차없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이 한번 쭉 본 다음에 잘 모르거나 의구심이 드는 물건은 치우라고 꼭 이렇게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웹캠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거나 목소리가 들린 경우에는 바로 실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웹캠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거나 혹은 뒤에서 문이 열리거나 옆에서 누가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면은 바로 실격입니다. 그 즉시 실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족한테 알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님이 우리 아들, 딸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뭐 다과를 가져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실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가족한테 알리시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화장실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180분 플러스 30분에서 210분까지 걸리게 되는데, 요 기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미리 요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 음료수 마시는 건 가능한데 감독관에 따라서 다르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독관 확인을 하시면 음료수 같은 거 마실 수 있는 걸로 문서에 써 있는데, 안 된다는 케이스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요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시험을 비추천한 이유는 되게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험이 4번 끊겨서 제 입장하고 시간 모자라서 탈락했다, 혹은 옆에 박스 있어서 치우라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치웠더니 움직였다고 처음부터 다시 체크하자고 한다, 옆에 서랍장 다 열어서 뭐 들었는지 다 보여달라고 했다, 그리고 감독관이 아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말 그대로 감독관이 안 나타나가지고 시험이 펑크난 거죠. 이런 사례들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오프라인에서 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정말로 들은 얘기고, 제 지인한테 듣거나 혹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오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 일단은 신분증이 2개가 필요한데, 사진 신분증,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과 영문 이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 여러분의 신용카드라든지 여권 등이 필요하고요. 반드시 영문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철자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등록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과 정확히 글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펜과 종이는 거기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뭔가 쓸 일이 있다면은, 계산할 일이 있다면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반지라든지 귀걸이, 시계 모두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착용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다 벗으셔야 돼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계라든지 반지 같은 것들은 금방 뺄 수 있긴 한데 귀걸이 같은 것들, 뭐 목걸이 이런 것들은 좀 빼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시험장에 가실 때 미리 빼고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휴지 같은 것들은 감독관한테 허락 후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알러지가 있거나 뭐 재채기가 자주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반입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화장실 방문도 가능하고요. 음료수라든지 간식 같은 것도 들고 들어가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데 화장실을 방문할 수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큽니다. 뭐 실제로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못 간다고 하면 왠지 가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기다 시험장은 굉장히 조용하게끔 잘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컴퓨터가 좀 옛날 거긴 할 수 있지만 시험 보는 데는 거의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팀을 드리면은 일단 시험별로 몇 개까지 내가 틀려도 되는지를 알고 가시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20문제, 어소시에이트는 16문제, 프로페셔널은 18문제, 스페셜티는 한 16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선에 있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께서 문제 딱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할 때 내가 안정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요걸 알고 있다면 시간 배분에 좀 더 유리하겠죠.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채점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해요. 단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75문제라고 하는데 요 중에 10개에서 15개 같은 경우에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채점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요 정도 비중으로 채점을 하지 않는, 다음을 위해서 일종의 베타 테스트 개념으로 이제 채점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음을 감안하면은 요 문제에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겠죠. 어쨌든 요것을 알고 계시면은 시간 배분을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전략적으로 이제 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기시는 것을 추천해요. 시간 배분도 시간 배분인데 실질적으로 한 시험에서 다른 시험에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답이 헷갈리거나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넘기세요. 그러면은 먼 후에 혹은 뒤에 가다 보면은 이 시험에 관련된 지식들 여기다 다 알려주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렇게 써있고 요거 이렇게 써있는 걸 조합을 하면은 답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일단 넘기고 문제를 끝까지 푸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식사를 조심하시는 거 전 추천합니다. 뭐 오프라인 경우에는 화장실 방문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방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 기간이 좀 돼서 여러분께서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어서 시험 전에는 식사를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시험 보시는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진짜 체력 시험이에요. 180분 플러스 30분, 거의 3시간이 넘게 여러분께서 앉아 계셔야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실전에서 겪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시간 넘게 내가 문제만 풀고 있고 계속 글만 읽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건 진짜 바둑 두는 것보다 더 힘든데 요것을 여러분께서 적어도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 하거나 연습을 하신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오랫동안 문제를 푸는 것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간에 스트레칭도 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라든지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력 보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장시간 동안 문제를 풀 것인지를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고민 없이 바로 프로페셔널 시험 보시면은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냥 나가고 싶습니다. 뭐 검토고 보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럴수록 여러분께서 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반드시 장시간 시험 문제를 푸시는 경험 혹은 시뮬레이션 같은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하나씩 문제를 차례대로 소거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셜록 홈즈가 이런 말을 했죠. 불가능한 것들 모두 제외하면은 남는 것이 아무리 말이 안 되더라도 진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기들이 있는데 다 어딘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힌트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정답. 이런 식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물론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정답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 소거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요. 한국어 시험 시에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색한 번역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계 번역에 의존한 게 좀 있어가지고 번역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싶으시면은
한 번쯤 영어 원문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푸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시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답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거는 모든 시험 문제가 마찬가지죠. 뭐 중학교 시험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요 자격증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골라야 되는데 요거는 프로페셔널 시험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것 혹은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프로비전 가능한 것,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 보기 중에 이렇게 이제 4-5개가 있으면은 요 중에 뭐 요만큼은 말이 안 되고 요 둘 중에서 고르는 경우가 많다면은 프로페셔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기 전체가 모두 다 말이 돼요. 다 그럴듯하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골라야 되는 거는 가장 비용이 저렴한 거 혹은 가장 안정적인 거 이런 걸로 여러분께서 소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보시고 문제가 원하는 정답을 고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유효기간은 3년 이후에 다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단 상위 자격증을 갱신했을 때 하위 자격증 갱신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같은 라인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자격증을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펀더멘탈 같은 경우 Certified Cloud Practitioner 같은 경우에는 어소시에이트라든지 프로페셔널 자격증 중 하나를 취득하시면은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리고 한정적으로 이제 요 AWS 클라우드 퀘스트 게임은 이따가 설명드릴 스킬 빌더에 따라오는 건데 한정 이벤트로 요것을 완료하시면은 요게 갱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Certified AI Practitioner은 Certified ML Engineer 어소시에이트를 취득하시거나 갱신하시면 요건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트 단계 같은 경우에는 Certified Data Engineer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무조건 재시험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Associate는 SA, Solutions Architect 프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갱신이 되고 Certified Developer 혹은 SysOps Administrator는 DevOps 프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격증 갱신을 하실 때 이렇게 위에 상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갱신하실 일이 있으면은 요것을 취득하시면 요게 자동으로 갱신되는 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페셔널과 스페셜티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자격증 취득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단 자격증을 아무거나 취득하시면은 그 다음 자격증 시험 아무거나를 50% 볼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은 다른 자격증 시험을 반값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소시에이트를 바로 취득하는 것은 150불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어소시에이트를 취득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어소시에이트가 반값이기 때문에 175불에 두 개를 모두 취득할 수가 있는데 숫자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25불에 하나 더 취득하는 거니까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더 많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유효기간이 존재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2024년 12월 12일까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따기에 굉장히 적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은 12월 12일이면은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동안까지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하시면은 거기서 나온 쿠폰을 기반으로 다른 자격증들을 연쇄적으로 여러분께서 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리소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저는 인강과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데미라든지 인프런이라든지 다양한 인강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뭐 땡땡 자격증 코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은 그 코스에 맞는 그 자격증에 맞는 코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저도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추천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AWS 강의실의 공식 인강 요거 보면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닌데 사실상 저는 제가 자격증 코스로 제 강의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100% yes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요 자격증 강의를 완강을 하시면은 기초 강의 정도는 쉽게 따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가 아직 완성이 아니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만약에 이 강의가 충분히 완성이 된다, 그럼 프로페셔널 자격증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자격증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서 자격증에만 등장하는 몇몇 서비스들이 있어요.
현업에선 잘 쓰이지 않지만 자격증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서 자격증 강의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는데 일단은 요런 강의들도 일단 도움은 되겠죠. 요 정도로 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빌더가 있는데 이 스킬 빌더는 AWS의 공식 온라인 학습 센터입니다. 정석적으로는 한 달이 29불입니다. 개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등록하시면은 추가로 AWS 공식 연습 문제 세트라든지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하게 되는데 스킬 빌더는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께서 이 스킬 빌더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클라우드 프랙티셔너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게임 베이스 러닝인데 요거를 통과하시면은 그 프랙티셔너 자격증이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어쨌든 이런 AWS 공식어로 만든 게 있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은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좋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마음에 드시는지 이거 무료 체험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AWS KRUG 소모임이 있는데 아키텍처 소모임이라든지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는 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중에 AWS 자격증 소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 소모임에서는 말 그대로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들만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팁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격증 스터디를 실제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예제로 이제 DA 자격증 스터디인데 이렇게 스터디를 모아가지고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자격증 공부를 같이 하고 따는 것까지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주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에 계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조건들이 좀 빡빡한데 반드시 자격증 시험을 먼저 등록하신 다음에 스터디에 계속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처음으로 따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강력하게 이 자격증 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AWS와 관련된 커뮤니티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IT 자격증 다바이라든지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 이런 곳에 오시면은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실전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IT 다바요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커뮤니티인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존경하는 정태환 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태환 님은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의 처음으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현재 11개 자격증, 이 당시에 11개가 마지막이었는데 현재 11개가 아니라 14개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14개냐? 아까 1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14개냐? 네, 없어진 자격증도 모두 현재 액티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커뮤니티라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께서 자격증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 자격증뿐만 아니라 AWS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들도 받아주실 만큼 많은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 방에는 이제 올서티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아는 분만 3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저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께서 질문 답변 해가시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었었죠. AWS는 절대 혼자 공부하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실전 사례도 많이 다르고 적용하시는 분야들도 다르기 때문에 AWS 공부하실 때는 혼자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KRUG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히 KRUG라든지 여러가지 세션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 참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세한 거는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 빌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자격증 덤프에 관해서 이것에 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자격증 덤프 요거는 치팅입니다. 컨닝이고요. 말 그대로 올바르지 않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보는 거긴 해요.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실제로 AWS 문제, 실제로 나오는 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다음에 요걸 기반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똑같이 외우든지 혹은 요것과 관련된 사이트를 보면은 답은 아무도 모르니까 답변까지 유출될 수는 없거든요. 답변과 관련해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유저들끼리 답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온라인에 자료를 올려두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자격증 덤프 자체는 치팅입니다. 무슨 말이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것을 불법적으로 보셔서 공부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인 의견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쁜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이 시험 자체가 사실 AWS의 굉장히 좋은 사례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느냐에 대한 사례집이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 추천드리진 않지만 요걸로서 공부는 할 수 있다. 만약에 요걸로 공부를 하실 거면 답만 외우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외우고 답만 외우는 것은 절대 비추천이고요.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요건 비추천이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공부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격증 덤프를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덤프를 보실 거면 차악이라고 하죠. 보실 거면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공부로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답을 계속 찾으시면서 이 경우엔 이렇게 하는구나. 문제를 외우지 마시고 답을 외우지 마시고 왜 답이 이루어졌는지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AWS 자격증을 100%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현업입니다. 현업에서 쓰시면은 모를 수가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현업에서 오래 구르시다 보면은 자격증 공부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것들 몇 개 공부는 하셔야긴 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업에서 오래 쓰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 보면은 머릿속에 익히고 있는 거, 머리가 아니라 이제 마음속으로 익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AWS 프로페셔널 자격증까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오랫동안 현업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안 했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겁내지 마시고 현업자시라면은 현업에 오래 계셨으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한번 보셨어요. 그럼 시험 합격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시험 합격 후에 디지털 배지 같은 것들은 크레들리를 활용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링크드인이라든지 다른 곳에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 링크드인 페이지인데 여기 쭉 내리다 보면은 여기 쇼 크레덴셜 누르면은 실제로 제가 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크레들리를 통해서 증명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크레들리 배지가 이메일로 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링크드인에 자랑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필요한 곳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다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왜 그러냐? 범위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공부 내용이 머리에 있을 때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솔루션스 아키텍트랑 시스옵스랑 뭐 디벨로퍼 요거 굉장히 겹친 범위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격증을 준비하면은 그 다음 자격증 준비할 때 처음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40, 50% 많게는 60% 이상까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내친 김에 계속 자격증을 따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땄다 그러면 어소시에이트 레벨, 약간 머신러닝 말고 약간 완전히 다른 도메인 말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한 번에 따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공부하는 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후기 블로그라든지 여러가지 소식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런 것들을 알리시는 거 중요하죠. 세상의 모든 건 PR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격증 따셔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남기셔서 여러분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알리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소시에이트 이상 자격증, 뭐 프랙티셔너 같은 것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은 취득 후부터가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면접이라든지 현업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일정 수준 이상의 AWS 자격을 아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데 실제로 이걸 잘 알고 있다. 그럼 더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뭐 덤프를 외워서 땄든 아니면 대충 땄든 컨닝을 했든 치팅을 해서 이렇게 따셨다. 그러면 면접 같은 거 봤을 때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훨씬 페널티겠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면접에서는 얼만큼 질문을 잘 대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점수가 깎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이력서의 수준만큼의 질문 수준이 훨씬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프로페셔널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페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덤프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게 도의적으로도 올바른 일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따서 자격증을 딴다 한들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페널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명심을 하시고 자격증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자료는 제가 AW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 분들한테 PDF로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혹은 소통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은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밑에 링크를 넣을 텐데 궁금하신 질문들의 답을 빠르게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AWS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아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더 추가하고 싶으신 점 혹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